해봅시다. 자, 안녕하세요. 김수진이고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 사실 제목 자체는 새롭게 바뀐 시험에 대한 대비하고, 그다음 출제 경향 이런 건데, 사실 새롭게 시험이 바뀌고 나서 제가 출제 경향을 들은 게 1, 2월 시험 보신 분들한테 몇 개 못 들었잖아요. 지금 첫 번째 윈도우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첫 번째 윈도우하고, 그때 이렇게 모은 그런 들은 얘기들하고, 그 다음에 여태까지 시험 보셨던 분들, 그 중에서 특히 합격하신 이런 분들 말씀하신 거, 그런 거 취합해서 아마 말씀을 드리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우선 먼저 시험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부터 한번 보면서 관련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화면 좀 띄워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지금 제목 자체가 페레 CBT2 그래서 새롭게 바뀐 CBT 시험을 갖다가 CBT2라고 끝에 이렇게 이자 보이시죠? 그렇게 해서 2011년도부터 새롭게 바뀐 시험을 그렇게 불러요. 자, 새로운 출제 경향이 어떻게 되는지 일단 스트럭처부터 보도록 합시다. 먼저 시험 시간은 예전하고 똑같이 그냥 테스팅하는 시간은 4시간이에요. 4시간이긴 한데 그 안에서 스트럭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예전 거하고 그다음에 새로 바뀐 걸 한번 비교를 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전년도 작년 2010년도 12월 말일까지는 시험이 멀티플 초이스로 된 테스트 립, 즉 3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 테스트 립이 3개라는 건 문제 수를 따지면 한 90여 문제가 되는데요. 한 테스트 립당 한 30문제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 시험 전체에 걸쳐가지고 한 20% 정도는 더미 문제라고 시험 출제하는 곳에서 더미 문제가 한 20% 정도 될 거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 20%라는 게 모든 시험에서 다 이렇게 지켜지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시험 문제 안에 더미 문제가 있어요. 더미 문제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게 맞춘다고 해가지고 이 점수를 얻는 건 아니에요. 단지 시험을 출제하는 곳에서 이러한 문제를 내게 되면 사람들의 퍼포먼스가 어떨까? 혹은 이 정도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의 지식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갖다 좀 알아보려고 내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더라? 그럼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더미가 아니라 실점이 되는 문제가 되겠죠. 어쨌든 이런 테스트릿이 멀티플로만 이루어진 게 3개의 테스트릿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거는 지금도 똑같아요. 바뀐 지금까지도 똑같고 이 멀티플 초이스로 구성된 시험은 스스로가 문제 난이도를 조절한다고 해요. 그럼 각 문제마다 다 조절이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보통 첫 번째 보는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 테스트릿이 한 30문제더라. 그럼 그 문제는 보통은 다 이렇게 중간 정도 되는 그런 난이도를 가진 문제들로 구성됐다고 해요. 그래서 걔네가 난이도 표현으로는 moderate, 그냥 보통 정도의 수준의 문제들을 낸다고 하는데, 근데 그 문제들을 어떻게 풀었냐에 따라서, 즉 본인의 첫 번째 테스트릿의 퍼포먼스가 어떠냐에 따라서 두 번째 테스트릿에 가지고는 그 문제가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오고, 만약에 첫 번째 테스트릿에서 퍼포먼스가 별로였더라 그러면 두 번째 문제가 문제도 좀 약간 짧고 그 다음에 좀 단순한 문제들이 나온다고 해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실망할 건 아니고요.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지만 시험을 볼 때는 이 시험 자체가 아주 잘하는 사람을 뽑겠다는 시험이 아니라 엔트리 레벨의 CPA가 알아야 될 정도는 아는 그런 사람을 뽑겠다는 거기 때문에 합격 점수도 75점으로 맞춰가지고 뽑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를 놓친 거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어려운 문제가 나왔다고 좌절하거나 그럴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문제 혹은 쉽다고 생각하는 문제도 열심히 맞추다 보면 그러면 절대 떨어지진 않아요. 왜냐면 우리 시험 자체가 틀린 것 자체를 내 점수 총점에서 빼는 그런 점수 채점하는 제도가 아니라 전체의 어떤 시험 스코어하는 그 비중을 두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정도는 맞춰야 합격시켜주겠다라는 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 쉬운 거, 기본적인 거는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문제를 갖다가 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 테스트릿을 풀고 나서 두 번째 테스트릿을 넘어가도 역시 그것도 멀티플 초이스 문제가 되겠죠. 자, 그렇게 넘어갔는데 문제가 어렵게 나왔더라. 어려운 문제는 배점이 높다고는 해요. 대신에 어려운 문제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테스트릿을 잘 보셔서 두 번째 테스트릿에 가서 어려운 문제가 나오게 되면 사람들이 보통 두 번째 테스트에서 많은 시간을 잡아먹게 돼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보셨지만 우리 전체 시험 시간은 4시간이기 때문에 4시간이라는 시험 시간을 활용을 잘 해야지만 되는 게 멀티플 초이스를 100%다 정말 완벽하게 맞췄다 해서 합격할 수 있느냐.
그게 예전에는 그게 가능했었어요. 왜냐면 채점하는 비중이 좀 이따 뒤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멀티플 초이스 비중이 70%라고는 했지만 시험을 보셨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멀티 쪽을 잘 풀으신 분들은 시뮬레이션에 가고 거의 시뮬레이션을 뭐 손을 못 댔더라 하더라도 간당간당 합격하는 75점, 76점 그 정도는 받으세요. 그랬었는데 이제 그 시험의 어떤 점수하는 비중이 달라져서 이제는 멀티플 초이스를 다 맞췄다 하더라도 그게 총 합해서 시험 스코어링의 한 60% 정도밖에는 차지를 하고 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 스코어링 하는 비중을. 그렇기 때문에 멀티플에서 시간을 다 써버리게 되면 시뮬레이션 쪽에 가갖고 시간을 제대로 활용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시간 배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두 번째 테스트릿이 어려운 걸 만났더라. 네,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는 그러면 처음에 문제를 읽게 되겠죠. 그리고 문제를 읽을 때 수업 시간에 늘 하는 말이지만 긴 문제를 무조건 처음부터 읽으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앞에 읽다가 뒤에 가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보고 난 다음에 앞에서 도대체 뭘 물어봤는지 까먹기 때문에 항상 물음표가 붙어있는 그 부분부터 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를 읽으면서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거는 시험장에 가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죠. 시험장에 가게 되면 정신이 없어가지고 보통은 이렇게 차분한 마음으로 시험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무래도 시험을 보러 가게 되면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험장에 가서 익힐 수 있는 그런 스킬이 아니에요. 자, 이런 거는 항상 먼저 공부할 때, 문제풀이를 할 때 해보실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렇게 해서 문제풀이 할 때 항상 물음표 있는 것부터 보시고 그 다음에 자료를 보세요. 한 번을 읽었어요. 모르겠어요. 두 번째까지 읽으셔도 상관없어요. 두 번까지는 그 같은 문제를 읽었는데 그래도 모르겠더라. 그런 때는 과감하게 그냥 찍고 지나가시는 그런 것도 있으셔야 돼요. 왜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문제를 맞춰야지만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번까지는 봤는데도 모르겠다. 그때 그냥 찍고 넘어가셔야 돼요. 왜? 시간 조절을 위해서요. 그 문제 하나 놓쳤다 그래갖고 시험에 절대 떨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테스트 리스트 다음에 넘어갔더라. 그러면 그때는 이제 뭐 두 번째 어려운 게 나왔으면 보통은 세 번째는 다시 쉬운 게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두 번째 테스트 리스트 어려운 게 주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퍼포먼스가 좋으신 분들은 별로 없거든요. 그럼 세 번째 테스트 리 갔는데 쉬웠더라. 좌절하지 마시고 그 쉬운 거 주워 담는다 생각하시고 열심히 푸세요. 자, 그렇게 해서 멀티플 초이스 로 구성되어 있는 테스트를 3개를 다 푸는데 걸리는 시간이 가장 이상적인 것은 원래는 2시간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 거라고 봐요. 왜냐면은 총 시험 시간 4시간 중에서 2시간을 멀티플 초이스 푸는데 할애하시고 나머지 2시간을 시뮬레이션 쪽에 가시게 되면 좀 더 여유를 갖고 하실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말하면 다시 말하면 90문제를 120분 동안에 풀어야 되고 120분 동안에 90문제 풀기 위해서는 한 문제당 1분, 간단한 문제들은 1분 안에 보통 푸셔야 되고, 그 다음에 좀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을 하더라도, 아까 말한 것처럼 2번 정도 보는 그 정도 선에서 끝내셔야 그 2시간을 맞추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문제를 풀다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는 건 알지만, 그래도 딱 2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문제가 아직 풀지 않은 게 남아있는데, 그 테스트에서 제끼고 지나가게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험 보러 들어가시기 전에 항상 그 시간 매니지먼트 하는 거를 생각을 하셔서 내가 적어도 2시간 반까지는 멀티플 초이스를 끝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맥시멈 2시간 반 안에는 그 멀티플 초이스를 끝내고 시뮬레이션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럼 시뮬레이션 포맷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자, 예전까지는 시뮬레이션이 크게 테스트릿이 이렇게 문제 꾸러미라고 보시면 돼요. 자, 문제 꾸러미가 크게 2개로 아예 구분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2개의 시뮬레이션이 나왔었고, 그 시뮬레이션 문제 안에서 포맷은 또 어떻게 나왔느냐? 문제 하나가 크게 주어지고, 우리 그 시츄에이션이라고 했었는데, 자, 시츄에이션에 해당되는 문제가 크게 주어지고, 그거하고 관련돼서 물어보는 것들이 여러 개 이렇게 탭으로 나오는, 그래서 여기서 포맷으로는 롱 포맷이라고 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자, 이게 어떻게 바뀌게 됐냐면, 이번 2011년도부터는 하나의 테스트 리스트에 포함이 돼 있어요. 시뮬레이션이 포함이 돼 있고, 그 시뮬레이션의 새로운 포맷은 뭐라고 하냐면은, short task based라고 되어 있죠. 작게 돼 있어요. short task based 시뮬레이션이 한 7개 정도가 나온다고 해요. 근데 이 7개가 각각 그 시뮬레이션의 내용이 뭔지가
그 7개의 탭 안에서 제목으로 살짝씩은 보여준대요. 예를 들어 인벤토리하고 관련된 문제더라 그러면은 탭 하나가 인벤토리, 그 옆에 게 만약에 픽스드 에셋하고 관련된 거더라 그러면 픽스드 에셋, 이런 식으로 제목으로 그 short task based simulation 안에서 담겨져 있는 내용이 뭔지를 보여는 준대요. 그러면 이러한 시뮬레이션이 테스트 하나에 들어가 있게 되면은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뭐가 유리하느냐. 예전에는 시뮬레이션이 2개로 테스트릿이 완전히 나눠져 있을 때는 하나의 테스트릿을 끝내고서 그 다음 테스트릿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대요. 자,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느냐. 보통 사람은 첫 번째 테스트릿을 하고 나면 분명히 그거 넘기고 나서 두 번째 테스트릿을 또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테스트릿을 만약에 자기가 충분히 아는 그런 내용이었다 하더라도 거기서 시간을 다 써버리면 안 되니까 그냥 빨리빨리 해서 넘기고 그 다음 테스트릿으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바로 2개의 테스트릿이 나왔을 때의 문제였었어요. 시뮬레이션 형태가. 그런데 그때의 문제는 뭐냐. 첫 번째 시뮬레이션 테스트릿을 갖다가 막 아는 건데도 빨리빨리 해서 하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 테스트릿을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잘 모르는 게 나왔어요. 그러면 돌아갈 수는 없고 괜히 넘어온 시간은 아깝고, 그런데 그렇다고 또 잘 모르는 내용이다 보니까 풀어도 맞는지 이게 틀리는지 잘 모르겠고, 이래서 시간 대비 그 다음에 그 어떤 퍼포먼스가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제대로 발휘할 수 없었던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자, 이게 하나 그런 불편을 그 시험을 보신 사람들이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포맷이 그 테스트 하나 안에 시뮬레이션하고 관련된 거는 그 하나의 테스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가장 좋은 게 그거겠죠. 모든 그 하나의 테스트 안에 들어가 있는 시뮬레이션 탭들을 쭉 시험 보기 전에 들어가갖고 막상 풀기 전에 한번 열어서 보세요. 한번 쭉 열어서 보는데 한 5분 정도면 될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본인이 가장 자신 있는 타겟부터 선택해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하게 되면은 본인이 알고 있던 충분히 알고 있던 것들을 먼저 풀게 되면은 어떤 시험 보고 그 시간 매니지먼트 하는데도 좋을 거고, 그런 면에서 하나의 테스트 안에 들어가 있게 된 거는 시험 보시는 분들한테는 편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가끔 여기 제목 자체가 Short Task Based Simulation이다 그래서 와일리에도 새로 바뀐 형태를 보게 되면 예전에 긴 문제였던 것들을 그냥 잘라가지고 시뮬레이션 문제로 나왔는데, 실제로 1, 2월달에 시험 보신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그게 생각만큼 그렇게 슈얼하지는 않대요. 앞으로도 또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될지는 뭐 확신은 못하겠지만, 보통 첫 번째 테스트에서 그렇게 나오게 되면 그걸 자기네가 Short Task Based Simulation이라고 얘기했으면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될 확률은 확률은 많은데, 그러면은 이게 이름에 속아가지고 숄트한 거니까 시뮬레이션 자체가 아주 간단한 것만 나오겠지. 작년까지는 간단하게 나왔어요. 작년에는 사실 그 시뮬레이션이 작게 나온 것들이 굉장히 좀 단순하게 간단하게 작게 좀 이렇게 나왔어서 시험 보신 분들이 오히려 그게 보기가 편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올 1, 2월에 시험 보신 분들은 의외로 그렇게 문제가 숄트하지는 않은 문제들이 나왔대요. 대신에 한 테스트 안에 다 나온 거는 맞대요. 자, 그러면 그 시뮬레이션 안에서 전에까지는 written communication이라는 게 2개가 있었어요. 시뮬레이션 테스트릿이 2개인데 각각의 그 테스트릿 안에 written communication이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이번에 바뀌면서 없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페럴 시험에서는 written communication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면이 오히려 한국 분들한테는 미국 사람들보다는 또 좀 유리한 면이 돼요. 아무래도 영어로 뭔가를 쓰는 게 부담이 됐었죠.